방통위와 관련해서 그런데요. 민주당이 또 하나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준석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이게 어떤 의도가 또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 뭐 이게 전 국민이 다 아는 의도인데요. MBC 사장을 임명하는 정하는 사람들은 이제 MBC 이사진, 박문진 이사진 등이잖아요. 이사진의 경우에는 방통위에서 또 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건 MBC 사장을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방통위원이에요. 상임위원인데 실제 상임위원의 경우에는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 헌법상 보면 탄핵은 쭉 나열해놓고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직자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법률에 이제 방통위 설치법이 있는데 거기에는 방통위원장만 탄핵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부위원장은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민주당 논리는 부위원장도 직무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다라는 논리를 피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법률상 그것이 아니라는 것도 본인들도 알 거예요. 그러나 왜냐하면 본인들이 의결해가지고 의결하게 되면 이거는 직무가 정지되거든요. 그 목적은 직무 정지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헌법재판소 가서 맞는지 안 맞는지 법에 반한 탄핵 대상인지 아닌지를 거기서 결정하게 되면 어쨌든 한 몇백 일 정도는 최소 6개월 정도는 방통위를 식물화 시킬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진숙 위원장도 저렇게 계속 늘어지게 하는 게 원래 하루만 했거든요. 국미위원의 경우에는. 국미위원은 청문 절차를 하루만 했어요. 근데 이틀 하고 있잖아요. 저 현장까지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임명을 늦추고자 하는 거죠. 결국 MBC 사장의 교체를 막기 위한 건데 어쨌든 저거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해 탄핵까지 추진하는 거 있잖아요. 저건 정말 창피한 거예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탈법적 수단을 쓴다 하더라도 저건 뻔히 헌법에 나와 있고 법률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저거를 탄핵을 추진합니까? 네, 의도를 좀 해석을 해 주셨는데 강성필 부위원장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국무위원 그 장관급 인사청문회는요 법에 3일까지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례적인 일인 건 맞습니다. 그만큼 더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과거에도 우리가 총리와 관련해 가지고 권한대행이냐 직무대행이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해석하면 될 문제인데요.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2인 체제, 3인 체제 이런 기형적인 체제를 언제까지 여당과 정부가 내버려 둘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또 위원장이 취임을 하게 되면 또 탄핵을 내게 되고 그러면 또 업무가 정지되고 그럼 방송통신과 관련된 정책들은 하나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잖아요. 여당 같은 경우도 MBC와 관련된 서면 절차를 조금 중지하고 민주당도 탄핵 절차 중지하고 또 방송사법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합시다. 그렇게 뭔가를 만들어내서 이걸 해결을 해 나가야지. 그러면 윤석열 정부 내내 여소야대인데 계속해서 어떤 법안 하나도 통과 안 시킬 겁니까? 이 방송법 말고도 여러 가지 법안들이 쟁점이 많아서 결국에는 협의를 하지 않으면 하나도 통과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협의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윤석열 정부 성공을 시키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여당이 좀 책임감 있게 이번에 민주당과 이 방송사법에 대해서 좀 협의에 나서서 이 악순환을 좀 끊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거는 협의하자니까요. 방송사법에 대해서는 천천히 협의하면 되잖아요. 내용이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거고 복잡합니다. 아시다시피. 방통위 설치법은 그것도 협의해요. 그런데 네 명이 이제 개의 요건, 의결 요건을 하게 되면요. 사실은 방통위법을 그렇게 정한 취지에 정확히 반합니다. 왜냐하면 4명이면 한 사람이 반대해도 이게 의결이 안 돼요. 회의가 안 열려요. 그러니까 야당 하나가 반대하면 모든 걸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지금보다 더 격한 대결로 갑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말씀 주신 대로 탄핵 대상 범죄 정했는데 권한대행인지 직무대행인지 다 해당한다고 쳐요. 그럼 계속 권한대행, 직무대행이 이어집니다. 한 사람이 탄핵되면 다음. 다 탄핵 대상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법리 해석상 정말 무리한 해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저거는 스스로 법률팀에서도 법리 해석상 안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 하에서 저렇게 무리한 헌법재판소 이용행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법리라든지 어떤 원리를 따진다면 민주당도 할 말 없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이 중재안을 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것도 그건 저는 중재안이 여당의 책임이라고 아니고 보고 있습니다.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한 민주당의 그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근데 내용이 문제라고 하면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그 안에서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히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뭐 민주당이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도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우원식 의장이 이미 기회를 줬고 거기에 대해서 협상에 응하면 될 일이고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불만인 내용들을 그 2달 동안 같이 협의체에서 논의하면 될 일인데 이것 자체를 대통령이 인사권 운운하면서 거부하는 것 자체는 애초에 협상에 임할 생각이 없는 거죠. 아니, 예, 근데 워낙 예민한 한 말씀 드려야 사안이다 돼요. 왜냐하면 보니까. 예. 이게 오해 소지가 있는 게 자 협의하자니까요. 2달 협의해요. 지금 이 절차를 중단하고 협의하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돼요. 사장 못 바꿔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거는 그야말로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이 있기 때문에 의장님 말씀하신 거는 이후에 협의하자고요. 이후에. 충분히 저희도 의사 있으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워낙 첨예한 사안이다 보니까 패널분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이 탄핵안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는 시간을 두고 더 지켜봐야겠고요.